노년기에 접어든 많은 분들이 겪고 있는 만성질환 중 당뇨병은 특별히 주의해야 할 질병입니다. 이 병은 명확한 통증을 주지 않기 때문에 자칫 가볍게 넘기기 쉽지만 실제로는 몸속 장기를 조용히 그리고 지속적으로 망가뜨리는 무서운 병입니다. 그래서 전문가들은 당뇨병을 조용한 살인자라고 부릅니다. 당뇨병의 무서운 점은 초기에는 증상이 거의 없다는 데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평소와 다름없이 식사하고 일하고 운동하며 지내다가 어느 순간 이상하다는 느낌을 받습니다. 하지만 그때는 이미 병이 상당히 진행된 뒤일 수 있습니다. 시력이 흐릿해지거나 손발이 저리고 콩팥 기능이 떨어진 후에야 병원을 찾게 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한국보건복지부의 자료에 따르면 50세 이상 인구 중 3명 중 1명꼴로 당뇨병 전 단계이거나 당뇨병에 걸렸지만 본인은 자각하지 못하고 있다고 합니다. 당뇨병은 생각보다 훨씬 흔하고 누구나 걸릴 수 있으며 특히 운동량이 적고 탄수화물을 많이 섭취하거나 가족력이 있는 경우 더더욱 위험합니다. 불규칙한 식습관, 운동 부족, 만성 스트레스와 수면 부족은 인슐린 기능을 떨어뜨리고 결국 혈당 조절 능력을 약화시킵니다. 이로 인해 혈액 속 포도당이 세포 안으로 흡수되지 못하고 혈액에 남아있게 되며 이것이 지속되면 당뇨병이 발생합니다. 그러나 희망적인 소식도 있습니다. 만약 조기에 발견할 수 있다면 당뇨병은 충분히 관리할 수 있는 질병입니다. 균형 잡힌 식사, 가벼운 운동, 올바른 생활 습관을 통해 약 없이도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초기 증상을 인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제2부, 당뇨병이란 무엇인가? 왜 이렇게 위험한가? 당뇨병을 막기 위해 가장 먼저 필요한 것은 병에 대한 이해입니다. 이 병을 정확히 알아야 두려워하지 않고 이겨낼 수 있습니다. 당뇨병이란 우리 몸의 혈당이 정상 범위를 벗어나 지속적으로 높아진 상태를 말합니다. 식사를 하면 음식 속의 탄수화물이 소화되어 포도당으로 바뀌고 혈액 속으로 들어가면서 혈당이 올라갑니다. 정상적인 경우 췌장에서 분비되는 인슐린이 이 포도당을 세포 안으로 보내 에너지로 사용하게 돕습니다. 하지만 인슐린이 부족하거나 제 기능을 하지 못하면 포도당은 혈액에만 남게 되고 세포는 에너지를 충분히 공급받지 못합니다. 이것이 반복되면 혈당이 계속 높게 유지되고 결국 당뇨병으로 이어집니다. 높은 혈당이 오래 지속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눈의 망막혈관이 손상되어 시력이 떨어지고 심할 경우 실명에 이르게 됩니다. 신장이 망가지면서 투석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말초신경이 손상되어 손발이 저리고 감각이 둔해집니다. 신장과 뇌혈관에도 영향을 주어 심근경색이나 뇌졸중의 위험이 커집니다. 이러한 합병증은 하루아침에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대부분 수년 동안 고혈당 상태가 지속되었음에도 자각하지 못한 결과입니다. 그래서 당뇨병은 조용한 살인자라 불리는 것입니다. 다음과 같은 분들은 특히 주의해야 합니다. 40세 이상이신 분, 부모나 형제가 당뇨병을 앓고 있는 경우, 배가 나온 복부비만, 운동 부족, 고탄수화물 위주의 식사, 스트레스를 자주 받고 잠을 충분히 자지 못하는 분, 과거 임신성 당뇨를 경험한 여성, 이 중 하나라도 해당된다면 반드시 정기적인 건강검진과 생활습관 점검이 필요합니다. 당뇨병의 본질을 이해했다면 그 다음으로 중요한 것은 우리 몸이 보내는 조용한 경고를 알아차리는 것입니다. 당뇨병은 갑자기 나타나는 병이 아닙니다. 매우 서서히 조용히 시작되고 몸은 이미 초기에 여러 가지 신호를 보내고 있습니다. 다만 우리가 그것을 놓치고 있을 뿐입니다. 이제부터 소개할 7가지 증상은 많은 당뇨병 환자들이 공통적으로 겪는 초기 경고입니다. 이 중 2가지 이상 해당된다면 반드시 혈당 수치와 HbA1c 검사를 받아보시길 권장합니다. 첫 번째 신호는 갈증입니다. 평소보다 입이 자주 마르고 밤에도 물을 마시기 위해 일어나야 할 정도라면 단순한 갈증이 아닐 수 있습니다. 혈당이 높아지면
혈액이 진해지고 끈적해지며 우리 몸은 이를 희석시키기 위해 갈증을 유도합니다. 이 갈증은 일종의 자연스러운 방어 반응입니다. 문제는 많은 분들이 이 갈증을 달콤한 음료로 해소하려 한다는 것입니다. 당분이 들어간 음료를 마시면 혈당은 더 올라가고 갈증은 더 심해지며 악순환이 시작됩니다. 이 과정은 특히 고령층에게 매우 위험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신호는 잦은 소변입니다. 하루에 8회 이상 소변을 보거나 자다가 2~3번 이상 화장실에 가게 되는 경우라면 주의가 필요합니다. 혈당이 높아지면 신장은 과잉 당분을 배출하기 위해 소변을 통해 배출하려 합니다. 이때 수분도 함께 빠져나가므로 소변의 양이 많아지고 그 결과 갈증과 소변 빈도가 함께 나타나게 됩니다. 세 번째는 피부 건조와 가려움입니다. 소변을 자주 보면 몸속 수분이 빠르게 줄어들고 피부가 마르며 갈라지거나 가려움이 생깁니다. 특히 종아리, 팔, 손등 부위에 하얗게 각질이 생기거나 따끔거리는 느낌이 반복된다면 의심해 봐야 합니다. 게다가 당뇨병은 땀샘에도 영향을 주어 땀이 줄어들고 피부가 더욱 건조해지는 원인이 됩니다. 네 번째는 이유 없는 피로감입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았는데도 몸이 무겁고 기운이 빠지는 느낌이 계속된다면 단순한 나이 탓이 아닐 수 있습니다. 인슐린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으면 포도당이 세포에 흡수되지 못해 에너지로 전환되지 않습니다. 즉, 음식을 먹어도 세포는 여전히 굶주린 상태이며 그 결과 온몸에 무기력함이 찾아옵니다. 다섯 번째는 감기나 감염이 자주 발생하고 상처가 잘 낫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고혈당 상태에서는 면역세포인 백혈구의 기능이 떨어지고 감기나 염증, 피부병 등이 쉽게 생기고 오랫동안 낫지 않게 됩니다. 작은 상처도 오래가고 심한 경우 감염으로 번지게 됩니다. 이 역시 당뇨병 초기 증상 중 하나로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여섯 번째는 시야가 흐려지거나 눈앞에 떠다니는 점이 보이는 현상입니다. 눈은 모세혈관이 매우 밀집된 장기로 혈당이 높으면 이 미세한 혈관이 손상되기 쉽습니다. 그 결과 시야가 흐릿해지거나 뿌옇게 보이고 때로는 날파리 증상이라 불리는 검은 점이 떠다니는 것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이는 당뇨병성 망막병증의 초기 신호일 수 있습니다. 일곱 번째는 손발 저림, 특히 발끝의 이상 감각입니다. 발끝이 찌릿하거나 따끔거리고 감각이 둔해졌다면 말초신경 이상을 의심해 봐야 합니다. 당뇨병은 혈액순환에 영향을 주고 신경세포에 산소와 영양 공급이 원활하지 않게 되어 이러한 증상이 생깁니다. 초기에 발끝에서 시작해 손끝으로 번지는 경우가 많으며 감각 저하는 작은 상처도 인식하지 못하게 만들고 결국 괴사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당뇨병의 초기 증상을 인지했다면 그 다음으로 중요한 단계는 정확한 검사와 수치 해석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건강검진을 받고 혈당이나 HbA1c 같은 숫자가 적힌 종이를 받아들지만 그 의미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채 서랍 속에 넣어둡니다. 그러나 이 두 수치는 당뇨병 예방과 조기 진단에 있어 가장 중요한 지표입니다. 우선 기본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일반적인 건강검진에서는 공복 혈당을 측정합니다. 즉 8시간 이상 금식한 상태에서 혈액을 채취하여 혈당 수치를 확인합니다. 이 수치가 100mg/dL 미만이면 정상, 100에서 125 사이면 당뇨병 전 단계, 그리고 126 이상이면 당뇨병이 의심되므로 정밀 검사가 필요합니다. 공복 혈당 외에도 식후 2시간 후에 혈당을 측정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때 200 이상이면 당뇨병 진단 기준에 해당합니다. 하지만 단 한 번의 혈당 수치만으로는 전체적인 혈당 상태를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의사들이 더 많이 활용하는 수치가 HbA1c 당화혈색소입니다. HbA1c는 지난 2, 3개월 동안 평균 혈당이 어느 정도였는지를 보여주는 지표입니다. 일시적인 식사나 컨디션 변화에 영향을 받지 않기 때문에 당뇨병의 진단과 경과 관찰에 매우 정확하고 신뢰도 높은 검사입니다. 그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5.7% 미만, 정상, 5.7%, 6.4%, 당뇨병 전 단계, 6.5% 이상, 당뇨병. 이 수치는 정기적으로 관리해야 하며 특히 40세 이상이라면 2년에 한 번 이상 검사를 받는 것이 좋습니다. 국민건강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분들은 가까운 보건소나 지정병원에서 무료 건강검진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가정용 혈당 측정기를 사용하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아침에 일어난 직후 공복 상태에서 손끝에 한 방울의 혈액으로 간편하게 혈당을 확인할 수 있으며 추세를 관찰하는 데 유용합니다. 하지만 보다 정확한 진단과 전체적인 건강 상태 확인을 위해서는 정기적인 병원 검사가 필요합니다. 많은 분들이 아직 몸이 괜찮은데 굳이 검사할 필요 있을까 하고 생각하십니다. 하지만 당뇨병은 5년에서 10년 이상 아무 증상 없이 진행될 수 있는 병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증상이 나타난 후에야 병원을 찾는다면 이미 합병증이 시작되었을 가능성도 높습니다. 따라서 40세 이상이거나 가족 중 당뇨병 환자가 있거나 앞서 언급한 초기 증상 중 2가지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 반드시 가까운 의료기관에서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오늘의 한 걸음이 수년간의 건강한 삶을 지켜줄 수 있습니다. 당뇨병과 혈당 수치를 이해하고 검사를 받았다면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은 실천입니다. 약물보다 더 강력한 치료법은 바로 생활 습관의 변화입니다. 특히 당뇨병 전 단계이거나 초기 단계에 있는 분들에게는 식습관과 일상 습관만 잘 관리해도 약 없이도 충분히 건강한 삶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무엇보다 먼저 균형 잡힌 식사가 핵심입니다. 모든 탄수화물을 무조건 금지할 필요는 없습니다. 중요한 건 얼마나, 어떻게, 언제 먹느냐입니다. 흰쌀밥, 흰빵, 국수와 같은 정제된 탄수화물은 줄이고 대신 섬유질이 풍부한 채소, 해조류, 콩류, 생선을 충분히 섭취하세요. 식사를 빨리 하지 말고 천천히 씹어 먹으며 과식하지 않도록 합니다. 평소에 보리차 대신 감미료가 들어간 건강음료나 과일 주스, 곡물차를 자주 드시나요? 이제는 무가당 차, 물, 레몬물 등으로 바꿔보세요. 작은 변화이지만 장기적으로 혈당 조절에 큰 도움이 됩니다. 다음으로 중요한 것은 꾸준한 운동입니다. 격한 운동을 할 필요는 없습니다. 오히려 매일 가볍게 20에서 30분 걷기 운동을 꾸준히 하는 것이 훨씬 효과적입니다. 식사 후 1시간쯤 산책하거나 집 주변을 천천히 걸어보세요. 계단을 오르거나 마당을 정리하는 등의 일상적인 움직임도 충분히 도움이 됩니다. 운동을 전혀 하지 않던 분들이라면 처음에는 주 3회부터 시작해도 괜찮습니다. 중요한 것은 지속성입니다. 운동은 혈당을 낮추고 인슐린 저항성을 개선하는데 큰 역할을 합니다. 세 번째는 수면과 감정 관리입니다. 잠을 자지 않거나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면 혈당을 높이는 호르몬인 코르티솔 수치가 상승합니다. 매일 밤 6설 8시간 숙면을 취하고 정해진 시간에 잠자리에 들고 기상하는 습관을 들이세요. 또한 음악을 듣거나 책을 읽으며 긴장을 풀고 가족과 따뜻한 대화를 나누는 것도 큰 도움이 됩니다. 마음의 안정은 몸의 회복으로 이어집니다. 네 번째는 복부 비만 관리입니다. 배둘레가 굵을수록 인슐린의 작용이 저하되고 당뇨병 위험이 높아집니다. 남성은 90cm 이하, 여성은 85cm 이하로 유지하는 것이 좋습니다. 체중보다는 허리둘레를 매달 한 번씩 줄자로 재보는 것이 더 실질적인 관리 방법입니다. 마지막으로
정기적인 건강검진을 게을리하지 마세요. 혈당 수치뿐 아니라 혈압, 콜레스테롤, 체중 변화 등도 함께 점검하며 평소 생활 습관을 점검하는 기회로 삼는 것이 중요합니다. 당뇨병은 무서운 병이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에게 지금부터 건강을 돌아보라고 말해주는 기회의 신호일 수 있습니다. 식사 하나, 걸음 하나, 수면 1시간, 감정 하나까지 모두가 우리 몸을 회복시키는 방향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당뇨병에 대해 함께 알아보며 많은 정보를 나누었습니다. 어쩌면 여러분은 이렇게 생각하실지도 모릅니다. 당뇨병 생각보다 더 무서운 병이구나. 하지만 동시에 이렇게도 느끼셨을 겁니다. 생각보다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많구나. 당뇨병이 무서운 이유는 단순히 통증을 주기 때문이 아닙니다. 오히려 통증이 없기 때문에 무서운 병입니다. 아무 증상 없이 조용히 진행되다가 어느 날 갑자기 시력이 떨어지고 손발 감각이 둔해지고 피곤함이 일상이 되는 순간 우리는 비로소 병의 존재를 인식합니다. 하지만 다행인 것은 이 병은 조기에 발견하면 충분히 관리가 가능하고 심지어 되돌릴 수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중요한 것은 지금부터입니다. 지금부터 얼마나 나를 돌보고 얼마나 내 몸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느냐가 앞으로의 삶의 질을 결정짓습니다. 혹시 그동안 나는 아직 괜찮아 라며 몇 년째 건강검진을 미뤄오진 않으셨나요? 혹시 그 정도 피곤함은 나이 들면 다 그런 거지 라고 넘기고 계신가요? 혹시 요즘 물을 좀 많이 마시긴 해도 그냥 날씨 때문이겠지 라고 생각하셨나요? 이 글을 여기까지 읽으신 지금 이 순간이 바로 당신의 건강을 다시 돌아볼 수 있는 소중한 기회입니다. 우리가 과거를 되돌릴 수는 없지만 오늘의 선택으로 내일을 바꿀 수는 있습니다. 건강한 삶을 위해 꼭 완벽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저 작은 한 걸음, 사소한 하나의 선택이 모여 큰 변화를 만듭니다. 단맛 나는 음료 대신 물 한 잔을 마시는 것, 식사 후에 10분만 산책하는 것, 밤 11시 전에 잠자리에 드는 것, 1년에 한 번 건강검진을 받는 것, 그리고 내 몸의 작은 신호에 귀를 기울이는 것. 당뇨병은 경고가 아닙니다. 다시 건강을 되찾을 수 있는 기회의 시작입니다. 50세든 60세든 혹은 70세든 결코 늦지 않았습니다. 당신의 몸은 지금도 기다리고 있습니다. 건강하게 살아갈 당신의 결정을. 이제 남은 인생은 병과 싸우는 시간이 아니라 나답게, 당당하게, 즐겁게 살아가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끝까지 읽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 글이 당신과 당신이 사랑하는 사람에게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